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온 나비TV 직업인 멘토링. 안녕하세요. 저는 MC 묵은지입니다. 저는 MC 주주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반가워요. 주주씨, 오늘은 어떤 직업인 분이 오시죠? 묵은지씨 혹시 어떤 혈액형의 경찰관이 제일 많은지 아시나요? 어떤 혈액형? O형? B형, B형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B형이요? 네. 그렇군요. 왜 이렇게 아재 개그를 하시죠?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멘토분이 경찰관이기 때문이에요. 경찰관이 오시는군요. 네, 그러면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심성우 멘토님입니다. 나와주세요. B형.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 업무를 하고 있는 심성우 경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부터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일단 경찰관이 하는 일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범죄 예방을 하고, 그리고 또 진압을 하고 수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경비경찰의 경우에는 건전한 집회 시 문화를 조성하기도 하고, 테러 관련된 업무도 하고, 그리고 또 치안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또 작성을 하고 배포하는 업무를 하기도 하고, 또 외교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외사 경찰관들도 따로 있고, 또 외국에서 이제 국빈들이 오면은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모실 때도 좀 나라에서 이제 예우를 좀 갖춰주고 좀 이런 것들도 좀 필요가 하겠고, 이제 경찰관들이 하는 일은 이제 굉장히 다채롭고 범주가 다양해서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하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선생님은 지금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근무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주로 맡고 있는 업무들이 청소년에 관련된 이제 전반적인 일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또 발생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는 업무가 이제 기본적인 업무로 들어가게 되고, 학교에서 이제 사고가 터지게 되면 제가 이제 해결사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학교 폭력 외에도 이제 영등포 관내에서 이제 비행 사건이라든지 이제 소년 사건 같은 것들이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친구들을 다시 한번 취합을 해서 왜 이런 사고가 났고 이런 비행이 저질러졌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제 과정 환경이라든지 좀 이런 취약 요소들을 파악해서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고, 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들과 또 경찰관들이 할 수 없는 청소년 관련된 유관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연계를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에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어서 항상 일을 할 때 청소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장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들을 주안점을 삼아서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다 같이 협력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등포구에는 몇 명의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있으세요? 네, 지금은 이제 5명의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있고요. 영등포 경찰서 이제에서 관할하는 학교는 44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 44개의 학교를 이제 5명의 경찰관들이 분배를 해서 사안 처리를 할 때 이제 전담해서 이제 담당 학교 학생들을 이제 대면해서 일을 봐주고 있습니다. 상담 같은 것도 하시나요? 네, 상담도 많이 해요. 일단은 청소년 업무가 좀 특징이 SNS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제 SNS를 할 때 항상 생각을 하는 게 그 접근성, 아이들이 이제 좀 편하게 연락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경찰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딱딱한 느낌이 있잖아요. 좀 이제 진입 장벽이 좀 높고 좀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이제 경찰관들이 가까운 위치에서 이제 고민 상담도 들어주고, 진로 상담도 들어주고, 재판에 연루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도 좀 해주고 조언도 좀 해주고,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스타 아이디가 네. TMI 폴리스맨이더라고요. 이거 한번 띄워주세요, 아이디. 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TMI라는 게 이제 too much information이잖아요. 네. 제가 이제
SNS를 원래 한 6, 7년 전에 이제 그만뒀어요. 이제 개인적인 감정 소모가 심해서. 근데 청소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보다도 페이스북을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주로 하다 보니까 페이스북을 시작하면서 이제 경찰관으로서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들을 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업무적인 내용이랑 이제 너무 객관적인 정보들만 주다 보니까 이제 소통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정서적인 면들도 다루고 좀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사적인 느낌도 좀 주고 이제 조금 너무 경찰관으로서 딱딱한 것보다는 아 경찰관이면서 또 사생활도 하고 있는 이런 한 사람이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제 좀 가까운 이미지와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청소년에 관련된 제 주관 이런 것들이 좀 묻어나게끔 피드를 좀 꾸미고 싶어서 그런 것들 하려면 많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좀 합리화시키고 싶어서 TMI라는 거를 넣었어요. 선생님 그 경찰이 되려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난이도랑 경쟁률이 어떤가요? 아 보통 이제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루트가 좀 다양해요. 뭐 예를 들어서 경찰대학교를 나오는 방법, 경찰 간부 후보생으로 나오는 방법,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순경 공채 시험, 이제 공채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일부 극소수, 이제 소수의 사람들을 이제 특채로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출신 성분이 좀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크게 나누면은 간부로 들어오는 방법과 이제 9급, 8급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이 있겠죠. 경쟁률이 얼마나 되나요? 경쟁률은 경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창 시절에 공부를 굉장히 잘해야겠고 간부 후보생 같은 경우에도 100명 아래로 뽑기 때문에 이제 경쟁률이 더 크고 그리고 이제 순경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치안 수요와 퇴직자 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보통 한 20, 30대 1 정도 하고 또 많을 때는 또 뭐 50대 1, 뭐 70대 1, 80대 1 이렇게 넘어갔다 합니다. 선생님은 그 공무원 시험을 보신 거죠? 순경으로 시작해서. 네. 혹시 그 준비하는 과정이나 시간은 네.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좀 많이 돌고 돌아와서 저는 5년을 넘게 했어요 공부를. 근데 이제 순경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중앙경찰학교에 한 반에 한 40명 정도가 이제 같은 반으로 클래스가 이제 만들어져요. 근데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1년에서 2년 정도 공부한 사람들이 가장 많고 이제 2년, 3년, 4년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도 좀 제법 있다. 그리고 1년 미만의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년에서 2년 이상인 사람들이 제일 많고 그 나머지 범주는 굉장히 다양해서 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5년 동안 준비하셨으면 진짜 힘드셨을 것 같은데 합격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일단은 객관적으로 딱 순경에 합격했다라는 사실보다 굉장히 장기간 동안 포기를 안 하고 포기를 할 법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했다는 점에 대해서 스스로 좀 박수를 쳐주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아무 말씀도 없이 뒷바라지만 하고 계속 기다려 주셨다는 점, 그 점만 생각을 하면은 제가 지금도 어머니 아버님한테 너무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감사드린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되기로 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이제 어릴 때 경찰청 사람들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해결사 역할을 해주는 경찰관들을 봤을 때 이거 굉장히 멋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아버지가 그 보안업체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안업체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경찰관들이랑 협력 업무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경찰관은 이런 점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줬었고 그리고 제가 우연히 또 군대에 입대를 했을 때 논산에서 전투경찰로 이제 랜덤으로 차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 소재의 화천경찰서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경찰서에 이제 발령이 나서 가기 전에 경찰관인 삼촌이 오셔서 경찰을 한번 해봐라.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서 군복무를 하는 2년 내내 경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이 살펴봤어요.
이제 그때 이제 경찰관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제가 전역을 하고 경찰관 꿈을 좀 갖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네. 연예인들 학교 폭력이 네. 이슈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피해자는 피해를 입고 바로 끝나지가 않고 그 트라우마가 가슴속에 계속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잊고 지내다가도 그 가해자가 이제 TV 화면에 비춰지거나 다른 방법으로 훗날 비춰졌을 때 그 상처가 다시 끄집어내질 수 있잖아요. 가해자 관련해서 학폭 이슈가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져 내셔서 이제 아이들이 학폭 가해자가 되면은 나중에 나도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좀 이제 그런 이제 사회적인 파장력이 이제 파급이 돼서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이제 남겨져서 학교 폭력이 예방되는데 좀 일조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진짜 죄 지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들었습니다. 경찰관의 근무 환경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9시 출근해서 뭐 6시 퇴근 이렇게 되나요? 경찰관 근무가 보직마다 굉장히 다양해요. 일단은 시민들이 가장 이제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지구대나 파출소 근무자들은 이제 주간, 야간, 비번, 휴일 이런 식으로 이제 4교대 업무가 진행이 되고 이제 주야 비유라는 거는 아침에 출근하는 날 하루 그리고 저녁에 출근하는 날 하루 밤새고 들어온 날 하루 쉬고 그리고 그 뒤에 날은 그냥 쉬고 이제 이걸 이제 주야 비유 근무라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근 근무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9시 출근해서 이제 6시 퇴근하는 업무가 있고 또 밤에만 근무하는 업무가 있고 이제 또 패턴이 또 다양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제 근무 패턴은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근 많이 하시나요? 그 지구대 파출소에 있을 때는 필연적으로 주야 비유 근무였기 때문에 4일에 한 번씩은 이제 밤샘 근무를 하는 게 불가피했어요. 그리고 집회시를 담당하는 이제 기동대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2-3번 아니면 이제 집회시 치안 수요에 따라서 더 많이 철야 근무가 있기도 하고 일근 근무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이제 단번제로 이제 한 달에 1-2번 정도 이제 철야 근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근무지가 네. 몇 년마다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그 희망 근무지를 지원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인사 발령이 이렇게 2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위로는 6개월씩 끊어서 6개월, 1년, 1년 6개월, 2년, 뭐 많게는 2년, 3년, 4년 뭐 이렇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속 할 수도 있겠고 수요에 따라서 보직이 이제 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의무 복무가 또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쪽으로 차출이 돼서 또 의무 복무를 마치고 또 다시 경찰서에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순환이 좀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좀 있는 편이죠. 멘토님이 그 경찰관으로 일하시면서 좀 좋았던 순간 언제세요? 이제 가장 좋았던 점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죠. 이제 제가 성심성의껏 이제 관련 대상자들을 상대를 했을 때 뭐 가해자, 피해자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상대를 했을 때 이제 일이 맞춰지고 정리가 된 이후에 진짜 감사함을 표시할 때 그때 진짜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도 막 글썽글썽거리고 그럴 때가 있고요. 경찰관의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처음 들어왔을 경우에는 한 200만 원대의 보수를 받고 있고 그리고 한 해 한 해 갈수록 점차적으로 이제 호봉에 따라서 계속 이제 봉급이 오르게 되고 그리고 계급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호봉과 계급이 완전히 같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보직이 일근이냐 주간 야간 비번 휴무 근무냐 야간 업무가 맞느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월급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네. 제가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네. 한 짤을 봤는데 바로 이 짤인데 네. 경찰관 분이세요. 근데 이 총 쏘고 뭐 차 뺏고 약간 이런 게임을 사셨다고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뭐 아. 이런 게임을 할 때 좀 기분이 이상하신가요? 이 게임은 저도 즐겨하는 게임이고요. 게임 안에서 이제 도둑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이제 경찰관들이 되게 부수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감정이입이 아무래도 도둑 쪽으로 감정이입이 되다 보니까 저도 도둑을 간접 체험하는 생각으로 네, 도둑 역할을 하는 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게임할 때는. 혹시 멘토님의 네. 롤모델이나 좌우명 같은 게 어떻게 되시는지? 이거 굉장히 생각 많이 해봤는데요. 그냥 심플하게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수험 생활을 5년 10개월을 했어요. 5년 10개월을 하는 동안 경찰 시험을 13번을 봤어요. 13번을 보는 동안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아니야.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있지만 나는 예외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에 결실을 맺게 되니까 그 아팠던 서름들이 다 살이 되고 보탬이 되면서 출근할 때도 그게 원동력이 되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문구가 이제 제 가슴속에 박히게 되니까 그게 제가 삶을 영위할 때 굉장한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작은 일이더라도 계획을 짜고 뭔가 작은 것부터 성취를 하고 이제 이루어 나가다 보면은 그 성취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어요. 네, 멘토님 오늘 어렵게 네. 자리해 주셨는데 혹시 소감이 어떠신지 정말 궁금해요. 일단 경찰관을 대표해서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이제 동료들한테도 좀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멘토링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대면에서 이제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사람이 나한테 보탬이 되었던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다면은 저는 이제 그걸로 제 할 일을 이제 다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저처럼 시행착오를 많이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경찰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수험이 장기화되면 되게 삶이 고달퍼지고 피폐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최대한 짧았으면 좋겠고 야무지게 알차게 해서 얼른 들어와서 같이 재밌게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돼요? 네. 어떤 경찰관이 되고 싶으세요? 경찰관 남고 싶으세요? 저는 도움이 됐던 경찰관. 네. 나를 생각해줬던 경찰관. 진짜 형식적이 아니라 진짜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경찰관. 이런 경찰관으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나비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땅땅. 따라따라. 다음에 만나요. 안녕. Please don't talk about